예, 시장 한수 최근에 요요가 오고 있는 강주역입니다. 요요는 안 좋죠. 하지만 시장이 반등을 다시금 밀렸다가 시장이 요요가 오는 것은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오늘의 이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요즘 오늘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씨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까지 빠지네, 혹은 아유 씨 금리 인상을 해서 집값이 빠지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금리 인상을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른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살이는 뭐죠?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얘기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원래 이제 변방의 늙은 사람의 말, 이렇게 그런 뜻이죠.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변방에 어떤 늙으신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말을 키웠거든요. 근데 말이 어떻게 됐냐면 말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이런 악재가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노인분께서 괜찮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말이 나중에 다른 암말을 하나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준말을. 그래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이 두 필이 됐는데, 이 말입니다. 말이 두 필이 됐죠.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휴 이런 또 악재가 있다니 라고 했더니, 아이 뭐 그냥 그렇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또 노인분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나라에 뭐가 터지냐면 나라에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다 끌려갔는데, 이 노인분의 자제분은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는 세옹지마다 좋게 보이는 게 나쁠 때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쁜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가 풀어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 시장은 한 0.58%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는데요.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부분에 대한 하나의 코멘트를 해보자면, 이건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최소 2번 아니면 3번.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단 내년 3월이 일단은 임기가 만기이기 때문에 한 2월 정도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고 비슷하냐 하면 차에서 막 누가 소리를 막 내면서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나 가만히 두지 않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집값 안정되길 바래, 집값 이제 고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다면은 이제 한 대 친 겁니다. 한 대 치면은 뭐도 할 수 있어요? 시작이 어렵다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진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게 한 대 치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얘기가 나왔는 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부동산 어떡하냐, 이거 부동산 TV가 아니니까 그쵸, 부동산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장 안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으니까 일단은 대출 금리가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우리 시장 한 수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만 DSR 규제에 대한 얘기 자체가 6월 달에 일단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중은행이 일단은 뭘 한다? 금리를 올릴, 그 시장 금리 자체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 대출 한도 자체를 어떻게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여력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그다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사야 된다? 시장은 일단은 외국인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2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DSR에 이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거는 6월달 7월 달에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자체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죠. 대출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역할 자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했던 부분 자체가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국들이 뭘 하고 있냐면 금리를 막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는 아마 이제 막 귀에 테이퍼링 얘기 들으면 여기 귀에 뭐가 있어요?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죠?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봐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는 그냥 양적 완화 정책을 펴다가 양적 완화 오늘부터 끝, 다음부터 양적 완화 안 해, 내일부터는 안 해, 뭐 이런 식이었다면 테이퍼링을 했다는 거는 양적 완화를 중단하니까 무슨 일이 자꾸 발생을 하냐면 신흥국에서 돈이 선진국, 소위 말해서 미국으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는 부분이 낫겠다라고 좀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테이퍼링을 해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신흥국에서 어디로? 미국으로 돈이,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이 달러가 미국으로 안 빠져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흥국에서 달러가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신흥국 통화를 어떻게 하고 신흥국 통화를 팔고 그 다음에 달러를 사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겠죠. 그러면 신흥국 통화 자체는 일단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경기도 만약에 별로 안 좋아지면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까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에 그냥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무조건 잡아야 되죠. 잡으려고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미국으로 가지 마라. 그냥 여기만 놔둬도 뭘 더 주겠다? 금리를 더 줄게. 그냥 돈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자 돈을 더 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 미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한번 있어 볼까? 돈 더 준다니까 한번 있어 볼까? 우리가 회사 이직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저쪽 회사가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있던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월급을 조금 더 줄게. 그러면 조금 있어 볼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신흥국에서 이제 멕시코도 금리 인상을 했고요. 브라질도 금리 인상을 하고 하는 이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외국계 자금 자체를 조금 이탈하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하나의, 또 물론 그건 다는 아닙니다만은 자산시장 붕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도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터프하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인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백신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백신 이슈.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 지금 나스닥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백신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신이 원래는 긴급 사용 승인이 일단은 됐던 게 일단 지금 이제 정식 승인이 됐죠.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요즘 델타 변이 때문에 문제인데 델타 변이하고 이름이 비슷한 뭐가 있나요? 델타 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하고 이름이 비슷하긴 하죠. 이 백신을 안 맞으면은 건강보험료 기준 조건으로 한 200불 정도를 이제 월급에서 벌금 비슷하게, 그렇죠? 4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불이면 아깝죠, 그렇죠?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임직원들은 무조건 다 백신 맞아야 돼. 안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혹은 방문자들도 백신 안 맞으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금 이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이 일단 성장 가도가 조금 깎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백신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백신을 잘 안 맞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으면서 델타 변이가 또 생기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하니까 경기 성장 자체가 좀 안 좋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백신 부분이 일단 적시 승인이 되고 각 회사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백신을 맞는 부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뭐가 되나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뭐가 얘기가 나온다 그랬나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외국인들이 신흥국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미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뭘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팔면은 뭘 가지게 되나요? 원화를 가지게 되죠. 원화를 가지게 되는데 원화를 뭐 하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뭐 합니까? 달러를 사면은 파는 원화는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사는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미국 쪽으로 가져가려 그러면 원화를 뭐 해야 되죠? 원화를 팔고 파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어떻게 되죠? 달러를 가져 나가야 되니까 달러를 사죠. 그럼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원화가 약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오늘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원화가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 이제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했으면은 뭘 막을 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원화의 약세의 상당 부분을 좀 막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환율이라는 얘기를 하면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조금 터프하지만은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1,000원이 있어요. 1,000원이 있는데 1달러를 사고 싶어요. 1달러를 사고 싶으면 1,000원으로 1달러를 사면 돼요.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1달러를 사러 갔더니 1달러에 1,200원을 달래요. 그 얘기 자체는 지금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이제 1달러에 1,200원이니까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그래서 어떤 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스미스 씨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1달러를 바꿨어요. 한국에 살아야 되니까 바꿔봤어요. 바꾸니까 얼마를 줬냐면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줬는데 스미스 씨가 여기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얼마가 남았냐면 한 500원 정도 남았다라고 칩시다. 근데 원화가 강세로 가서 500원까지 1달러에 5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스미스 씨는 500원 가지고 이제 다시금 미국으로 갈 때 500원이 1달러가 되는 거죠. 500원 쓰고 500원이 1달러야. 이건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원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원화 약세에 원달러 환율의 원화 약세에 상단이 막히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일단 주식을 팔기보다는 주식을 살 가능성도 일단은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겠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금리 인상 부분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좀 멈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지금의 포인트 자체는 개인 아니에요. 개인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주식을 살려 그러니까 살 돈이 별로 없어요.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반대 매매에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 주가가 빠져서 담보 비율 자체가 140% 미만이 되면은 전화가 오죠. 여보세요? 어떤 일이세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담보 비율이 지금 떨어질 것 같아서 내일 뭐 시장가로 매도할 예정이니까 돈 채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돈 못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럼 얼마를 가지고 가죠?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할 때 140%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1,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시장가로 그냥 팔아버리는, 그렇죠? 시장가 하한가로 그냥 팔아야 되니까. 그럼 나는 얼마 남죠? 400만 원이 남든지 아니면 하한가로 했으니까 아예 돈이 안 남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반대 매매 자체가 요즘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끌하고 뭐 했는데 어떻게 대출이 이제 신용대출이 만기가 돌아가서 마이너스 통장, 소위 마통에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연장 안 되는데요? 이래버리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개인들한테는 지금 약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투나 연끌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의 현금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관들은 어떠냐 하면 기관은 누구죠? 기관은 사실은 펀드 매니저가 기관이죠. 펀드 매니저는 펀드 매니저는 뭐죠? 펀드 매니저는 펀드를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에 자금이 있어야지 기관은 돈이 있는 건데 펀드 요즘 사람들이 가입하나요? 전부 다 뭐 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합니까? 코인 하고 있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펀드 매니저가 돈이 없네요. 그럼 기관들한테도 기대할 게 없네요. 우리가 기대할 건 누구냐면 지금 외국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좀 막히고 이 부분 자체가 다시금 강세로 전환이 돼서 외국인이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우리한테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이걸 악재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호재일 가능성이 높고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뭐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 장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뭐가 왔냐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시장이 일단은 움직임을 줬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줄었어요. 최근에 3일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서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의 저점이 지금 312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3120포인트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3120포인트를 깨지 않고 위로 방향성을 잡으면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3120포인트가 깨지면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시장 안에서 수익 날 방법이 있나요? 예, 수익 날 방법이 있습니다.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안 해야 되죠? 매달리면은 무조건 집니다. 그렇죠? 야, 네가 그럴 줄 몰랐어. 헤어지면 안 돼. 나 죽을 거야. 막 이러기 시작을 하면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정남이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흐름을 깨면 주식은 어떻게 한다? 도도하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흐름을 깨면 맞죠? 내 돈으로 내가 너를 사줬는데 네가 감히 흐름을 깨? 그럼 나도 어떻게 하겠다? 나도 널 보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도도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3120포인트 기억을 해두시고 3120포인트가 깨지면은 일단 시장 안에서는 약간의 현금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해서 오늘은 일단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약간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312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위쪽으로 슈팅하는 걸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도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시장은 어떻게? 시장은 액션이고 시장은 액션이고 시장은 대응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 자, 그럼 종목은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 종목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겁니다. 종목은 뭐냐 하면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USA에 집중을 해봅니다. 왜 USA에 집중을 하냐면 아까 보니까 뭐가 좋아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이 지금 올라가면서 미국의 성장성이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미국에서 도대체 뭘 해서 장사가 지금 미국이 어떤 부분에 장사가 잘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어떤 우리 종목을 같이 엮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짤랑짤랑 돈 소리가 충분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종목 못하는 부분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계속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데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미국이 자꾸 불이 나죠. 미국이 자꾸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전기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전기가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이 나서 발전소 부근에 뭐 전선이 녹으면 전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윤수일의 아파트, 그쵸? 딴딴딴, 그쵸? 아파트가 많은데 미국은 뭐가 많죠?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아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발전소가 자꾸 단선이 생기고 전기가 자꾸 끊기고 하니까 차라리 어디다가 우리 집 지붕 위에다가 뭘 깔겠다?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라고 하는 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전기 저장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태양광은 뭐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을 하면 전기가 막 만들어진 전기가 구름이 끼면은 전기가 이제 못 만드는 거니까 그럼 그 전기 뭐 태양광 발전했는데 의미가 없네. 그래서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하고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OCI라는 종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OCI라는 종목을 보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하거나 지금 시장이 횡보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OCI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다면
뽑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또 아이디어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강준혁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러한 시각이라든지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관심이 좀 많은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호조가 일어난답니다. 사실은 이제 자동차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동차고 미국의 자동차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보다 보면은 미국에 살던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밑에 바로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고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뭐 음식점이 있고요. 뭐 조금만 내려가면은 뭐가 있고요. 뭐 안 파는 게 없다는 거죠. 100m만 돌아다니면은 웬만한 거는 다 살 수 있는 게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왜 놀라워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가려 그러면 뭐 타야 되죠? 차 몰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철물이라든지 이런 거 좀 사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차 몰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이렇게 좋지 못한 차라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일단은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대 이상 자동차가 팔리는 그러한 나라죠. 물론 중국도 한 20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큰 시장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우리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우리 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 한국 자동차는 항상 뭐하고 많이 비교를 했냐 하면 일본 차하고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 하면은 일본 차하고 한국 차를 비교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차는 독일 3사하고 비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독일 3사 차기가 조금 애매하면 뭐 일본 차를 사는 거지, 일본 차를 못 샀다고 한국 차를 사진 않아요. 일본 차를 안 사면 독일 3사를 사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한국 차는 그러면 누가 사는 거냐? 중고차를 살까 한국 차를 살까 하다가 한국 차를 사는 경우가 차라리 더 많았는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고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문화 자체도 많이 전파가 되면서 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 밸류 자체가 올라가면서 현대 기아차의 네임 밸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요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혼다를 제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1분 남았다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아내냐 하면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생각만 바꾸면 뭐가 나와요? 수익이 나옵니다. 자, 미국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팔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운송을 하는 그 회사가 수익 나는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운송하는 회사가 먼저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가족분들하고 하고 있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시장 빠지죠. 현대글로비스 빠집니까? 대형주 안 좋다, 그렇죠? 대형주 안 좋은데 빠집니까? 아니죠.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진을 한번 해보셔야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정리하라고 계속 들고 있거든요. 바쁩니다, 그렇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과 또 1시간 정도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right now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인터넷 방송 하러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샥!